지금 이게 좀 할게요. 왜냐하면 또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게 화면을 좀 같이 공유를 하지만 지금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하니까 이게 어떤 게 최적화되는 건지를 내가 좀 모르겠어. 아예 그냥 다 나오면 그냥 이런 거 녹화 없이도 가면 좋은데 또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전체적인 수업 방향에 대한 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다음 주부터 어떻게 가는 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여기 오프라인 나온 학생들하고만 내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온라인 학생들은 똑같아요. 자, 제가 한번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잠깐 이제 또 오프라인 하면 또 출석도 번거로워. 이게 또 나온 사람들은 이게 또 이 스마트 출결로만 또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만. 정보관리책 1교시지, 그치? 자, 이게 출석 체크를 1교시인데 왜 출석 체크가 안 되냐? 이거는 저 온라인이고 인증코드 발급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신분할 테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한번 또 해봐. 그래서 자,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화면을 한번 내가 공유해 볼게요. 여기 사이버 캠퍼스에서 실시간 줌이라는 걸로 들어와야 출석 체크가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로 안 들어오고 공지사항에 해놓은 걸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출석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실시간 줌이라는 걸로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출석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한번 보면 출석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윤준 학생은 잠깐만 이건가? 김태환 학생은 안 왔고 오프라인인가? 태환이 있어? 없지. 여기 김나혜 없나? 김민서 그다음에 임혜빈 혜빈이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해. 그다음에 나인에 왔고 박윤호 없어? 네. 아니 근데 너 왜 윤호야? 지금 실시간 줌으로 안 들어왔어?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래 이렇게 체크한다. 그다음에 이주환 주환이 없어요? 그다음에 임아영 아영이 없어? 네, 아영이도 새로 들어와야 돼. 실시간 줌으로. 네, 지금 이걸로 여기 세모 표시가 안 된 학생들은 실시간 줌으로 다시 들어와요. 화면이 적나? 그다음에 정다은 학생. 다은이? 네, 다은이도 실시간 새로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황혜지. 여기 혹시 모르니까 실시간으로 들어와줘. 알았지? 왜냐면 여기도 출석이 기록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리 학교 지금 전산 시스템이 조금 이거 새롭게 구축하면서 뭐가 막 꼬여 있어. 그래서 지금 기록을 잘 남겨놔야 돼. 그리고 이 스마트 휴대폰으로 하는 출결만 된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다 그냥 출석한 걸로 바꿔놓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일단 실시간 줌으로 하는 학생들은 실시간 줌으로 꼭 들어와야 돼요. 강의 목록에서. 자, 그래서 일단 비대면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온라인 콘텐츠를 제가 3개 올려놨어요. 뭐 1주차부터 해가지고 쭉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1시간은 그냥 실시간 줌으로 매번 하려고 해.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만 실시간 줌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은 그냥 온라인에 들으면 돼요. 그게 가장 최적화인 것 같아. 왜냐면 다 나오면 막 조별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뭐 활동을 많이 시키는데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조별 활동을 좀
작년 1학기 때 해봤어. 그랬더니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 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해. 교수님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조별보다 그냥 개별적으로.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듣고 나서 뭘 할 거냐면, 공지사항에 보면 제가 여기 이제 요약 정리 보고서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요약 보고서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 첫 페이지 학번 이름만 쓰고 다음부터 자, 사이버 강의 3개 듣잖아요. 그렇죠? 3개 들으면 그냥 한 페이지 요약하는 거야. 한 페이지. 2페이지 넘어가면 안 돼. 알았지? 2페이지 넘어가면 안 돼. 무조건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수님들 이제 대학원 수업 듣다 보니까 교수님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정리하는 거 솔직히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사이버 강의 들으면서 공부가 돼.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때도 뭐냐면 막 페이지를 막 여러 개 넘기는 것보다 막 넘기면 뭐야? 강의 콘텐츠 막 긁어다가 막 집어넣고 하더라고. 나도 내가 해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약 정리하는 건 뭐냐면 그냥 3개 들으면 그 중에 주차별로 간단하게 핵심이 되는 것들만 딱딱딱 집어넣으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중간고사나 이런 거 시험 볼 때 편하니까. 그리고 그래도 요약 정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15페이지를 내면 돼요. 오버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올리면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나중에 15주차나 14주차에 내가 올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올리면 돼. 알았죠?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콘텐츠들을 내가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듣고 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주차별 보고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듣고 나머지 25분밖에 안 되니까 25분에 대한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미션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또 과제들이 나가면 그거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시간을 하는 걸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요약 정리서를 갖고 여러분들이 항상 뭐 지금 해도 되고 뭐 나중에 해도 돼. 근데 이제 들을 때마다 한 페이지니까 간단하게 그 수업 시간마다 정리해가지고 저장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돼요. 파일 하나로 올려야 돼요. 알았죠? 15페이지 막 해가 15개 파일로 올리면 안 돼. 하나의 파일로 해가지고 올리면 돼요.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또 할 거예요. 지도 교수님하고도 하겠지만, 그래서 자기소개 진로 상담 카드 이거 뭐 내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막 쓰고도 하는데 그래도 다시 써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졸업하고 정말 어떤 잡을 가질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어떤 목표, 나는 뭐 네이버 가겠다, 뭐 카카오 가겠다, 뭐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면 실제 내가 이거를 네이버나 카카오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쪽 왼쪽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을 작성해 놓고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라. 그러면 교수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자, 어떻게 준비해보자. 그런 가이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마 오늘 아니 뭐 다음 주까지 작성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이따가 끝나면서 내가 가이드를 해줄게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올려주면 돼요. 알았죠? 이거는 뭐 숙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나랑 상담하면서 좀 진로를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꼭 작성해서 올려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이제 과제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빨리 끝나는 대신 요거 작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15일까지 원래 10시 전까지 점수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사용을 해놓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자기 소개 및 상담 카드 작성해서 올려주면 돼. 이따 수업 좀 1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 하고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사이버 강의 3시간 들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대면인 애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대면으로 오면 어때? 어차피 화면 보고 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보자 이따. 알았지? 우리 비대면, 아니, 대면 학생들은. 그래서 대부분 지금 교수님 수업을 40명 풀로 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50%가 나온다. 그러면 막 뭔가 좀 하겠는데 지금 또 이 중에도 또 오늘 수업 듣고 저 안 할 거예요. 그럼 대면으로 할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 지난번 어플리케이션 보안 때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온라인하고 실시간 줌을 좀 병행하면서 실시간 줌도 가능하면 좀 필요할 때만.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했던 자료들을 이제 올려놓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보고 그냥 미션을 수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공지할게요. 공지해가지고 실시간 줌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만 여러분들이 들어와가지고 10시부터 1시간 정도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그 비대면 하는 학생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4시간짜리를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했던 자료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할 거고 영상 찍은 거 같이 올릴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한테 2가지를 좀 얘기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강의 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한 학기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홈페이지가 요즘 계속 많이 바뀌어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수업 안 하는 학생들은 음수고를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계획서 보면 이 과목은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는 게 뭐냐면 요즘 이제 ISMSP라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있는데 여기 ISMS가 요즘 이제 법제화가 돼가지고 모든 웬만한 기업들은 인증평가를 다 받아야 돼. 이게 뭐냐면 정보보호를 체계를 갖춰가지고 잘했나 안 했나를 평가해서 잘했으면 인증을 해주는 거야. 그럼 보안 수준이 이제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기관에. 그래서 이게 자격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1,000억 이상의 뭐 매출 1,000억 이상, 그다음에 IT 기반의 회사들의 뭐 하루 이용객 수가 뭐 몇만 명 이상 막 그러는 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받도록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안 담당자로 가게 되면 이런 ISMS 이런 것들을 보안 조직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다 체계를 만들고 해야 돼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정보보안에서 컨설팅의 주 목적이 ISMS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컨설팅하는 기관들, 뭐 회사들 다 가보면 다 ISMS 막 이런 컨설팅을 막 해. 그리고 실제 취약점 점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관리 체계는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 컨설팅을 보안 쪽에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관리 체계를 다 수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ISMS라는 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뭐냐면 컨설팅 트랙이라고 보면 돼요. 컨설팅 트랙이니까 우리가 보안관리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ISMSP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야, 나랑. 그러니까 사이버 강의는 요 곳이 되어 있는 법률을 가지고 뭐 결함사항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은 우리 보안에서 하는 컨설팅 트랙과 관련성이 많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를 잘해야 되냐면 일단 문서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간고사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재수업은 뭐 수업의 뭐 성적에 대해서 혁신적 과목이니까 그냥 40% 이상은 A를 다 준다. 나머지 60%도 그냥 B, 꿀. 진짜 좀 속된 말로 막 엉망이지 않는 이상은 A뿔하고 B뿔밖에 없다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최소 못해도 B뿔은 준다. 그래서 기본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게 조금 많아. 온라인 수업 하면서 최대한 보고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되냐면 자 포트폴리오도 만들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종합 컨설팅 보고 기말고사 시험 안 봐. 시험 안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만 했던 내용들을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문서를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샘플도 막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잘 만든 애들 거를 오늘 보여줄게. 그리고 올려줄게. 그거 보고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알았죠? 성적 잘 받은 애들 거.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보여줄 건데 포트폴리오도 여러분 선배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 보여줄 거야. 잘 만든 걸 보여주면 잘 만든 것만큼 만들어 오면 여러분들이 잘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 갈수록 진화가 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역량이.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취업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꼭 결과 보고서를 제출도 하지만 포트폴리오도 꼭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 수업도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도 또 만들게.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자기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회사나 이런 데 갈 때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걸 요즘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많이 하면 돼. 이따 보여줄게.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역량평가를 해요. 역량평가. 그러니까 혁신교 과목으로 가다 보니까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는데 프로젝트를 뭘로 하냐? 컨설팅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보여주고 문제점이 뭔지 찾으라고 진단하라고 하고 그거 갖고 어때 리포팅하고 또 취약점이 발견되면 뭘 해야 돼? 항상 우리는 대응 방안. 대응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리포팅. 또 오늘도 보니까 새로운 해킹 공격들이 막 또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 유심 카드를 해킹해가지고 어떻게 돼?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막 탈취해내는 그런 새로운 어떤 CM/스미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진화된다고 보면 돼.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방법. 공격이 있으면 뭐가 있어? 방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하는 건 뭐냐면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말고사 대신 제출한다. 자, 잠깐 샘플링을 한번 보여주면 있나 모르겠네. 내가 해놓은 게 다운받아 놓은 게 있나? 작년 게 있나 모르겠네. 원래는 오프라인 하게 되면 다 PC마다 이걸 다 깔아놓는데 깔아놓지를 못했어요. 이거 안 올려놨네. 작년 거를 한번 사이버 캠퍼스에서 한번 보면 잠깐만요. 이력 관리가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거 한번 보면요. 공지사항에 올린 것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올렸었냐면 자, 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속 올려놔요. 결함보고서 샘플부터 해가지고 이런 통계 항목, ISMS 관련된 거, 자 똑같이 어때 자기소개서, 상담카드하고 주차별 요약정리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컨텐츠 추가는 제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SMSP 인증 기준 자료 또 제가 올려줄 거예요. 요거 갖고 이제 강의 사이버 강의를 촬영했어요. 45차. 그럼 인증 기준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안내서 이걸 볼까?
또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이따가 어차피 또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음 거를 보면 자, 여러분들 뭘 해야 될지 이거 다 강의 자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통계 항목 이런 엑셀표들이 있어요. ISMS하고 다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 엑셀표로 이제 통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게 될 거고요. 이런 통계 항목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까지는 나랑 요게 뭐가 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아마. 그래서 통계 항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디 갔냐? 시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지 왜? 자, 여기 보면 이제 관리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3개 통계 항목들이 나와요. ISMS 정보보호 정책은 뭐고, 보호조직은 어떻게 하고, 외부자보안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정보자산 분류는 어떻게 하고, 정보보호교육,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시스템 개발 보안, 암호 통제, 이게 ISMS야. 이거는 초창기 때 했던 거. 근데 요즘 이제 개인정보까지 같이 해가지고 ISMS P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3개의 통계 항목을 완벽하게 다 수행하면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사에 가보면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래서 이제 평가를 가보면 막 정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체계가 안 잡혔으니까 엉망인 거야. 접근 권한도 안 돼. 막 엉망으로 주고 있고 접근 통제 같은 거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어때? 보안사고 빵빵 뚫리는 거야. 그러면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가이드를 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인증제도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매핑하는 과정을 할 거면 13개 통계 항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막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좀 보여주고 나서 자, 취약 좀 찾아라 할 거야. 다음 주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고 이런 뭐 리스트업을 쭉 하는가 무슨 문제가 있다 맞다 쭉 정리하면 돼. 알았죠? 그리고 나서 교수님 19일부터 2주간 없어요. 국가 기밀인데 하여튼 교수님이 2주간 없어.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는 계속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계속 들으면 돼. 알았죠?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 1시간씩 하는 거는 저녁에 보강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강을 할 건데 그때는 뭐 시간 되는 사람만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또 줌으로 녹화해가지고 또 공유를 하긴 할 거예요. 알았죠? 보강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근데 하지 막 온라인 수업은 계속 주차별로 다 들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다음 주에는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하나 보여줄 거예요. 옛날 거. 그게 한 20년도 넘은 영화인데 94년도인가 90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완전하게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야. 지금 보면 허점이 많아. 왜? 그만큼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해보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물을 볼 때 이거는 보안의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이걸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라고요. 알았죠?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걸 할 거다.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이걸 하고 그다음에 아마 사이버 강의는 아마 아까 일단 엑셀을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거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시험 출제 끝나고 오면 그때는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또 나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그 기존에 했던 애들 거 자료로라도 올려놓을게요. 알았죠? 그래서 미리 보고 있으라고. 알았죠? 그러면 기존 선배들 했던 거 보면 대충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걸 하든 이번 수업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개념, 자, 어떻게 해가지고 취약점 진단하고 리포팅 할 거냐, 그거를 좀 마스터하면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ISMS P에 있는 통계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 꼭 보안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를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쭉 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가고 이제 중간고사도 다 알려줘요,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그냥 정리하는 거. 시험이라는 생각을 안 해,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1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그냥 보면 돼. 근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정리하는 시간. 자, 그 다음에 취약점 관련해서 어떻게 막 하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컨설팅 보고서 제출, 포트폴리오 샘플 같은 것들 막 여러분들한테 올려줄 거고요. 이런 자료들을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건, 자, 여기 보면 사이버 캠퍼스에다 올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주차별로 올리라고 했는데 매주 올리는 거는 그냥 나도 귀찮고 여러분도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한 번으로 그냥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좀 부담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매주 올리라고 했더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데 한 번에 그냥 올리게끔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 컨설팅 보고서 이게 이제 학생들이 냈던 건데 잘 낸 거를 보면 이때 누가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 그래서 잘한 애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누구였지? 점수를 보자. 성적표에 보면 중간고사 성적은 이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취합점 만점 받았던 애가 영준이, 송영준이가 잘했구나. 강성철이고 송영준 걸 한번 봅시다. 송영준. 그래서 제가 봐서 컨설팅 보고서 잘 썼다 하는 수준. 영준이가 했던 거 보면 그래도 자 제가 중요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글씨를 막 쓴다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체적인 문서의 포맷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컨설팅 보고서는 뭐야? 회사에서 돈을 받고 리포팅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취업점을 점검했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다. 근데 막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서를 막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은 다큐멘테이션 능력이 좀 좋아야 돼. 물론 취업점 점검하는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문서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을 제가 줄게요. 정보부 컨설팅 관리 개념이 뭔지 쭉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했던 것들을 막 자기 나름대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이때 취업점을 딱 점검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뭐예요? ISMS에 있는 통계 항목 아까 어떤 부분에 위배해 있는지를 찾으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걸 쭉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러면 수업 시간마다 한 걸 잘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기말고사도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만 잘하면 돼. 수업 시간마다 한 걸 잘 정리해서 리포팅으로 내는 게 기말고사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또 무선공유기 점검을 또 해요. 이것도 각 개인별로 시켜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점검하라고 하든지 주변에 있는 카페 가서 하라고 하든지 해요. 또 미션을 줄 거야. 그럼 이거 한 것도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행위한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는 3시간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막 액션을 해야 될 게 조금 많아. 그래서 이런 리포팅으로 이제 대체한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하면 이제 여러분들 무선 점검 공유기는 시사에서 했던 건데 이것도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검을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안에서는요 정해져 있어.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그게 체크리스트야. 체크리스트를 갖고 체크하는 거야. 컨설팅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있어.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체크하는 거야. ISMS도 아까 보여준 이거 인증표 있잖아요. 이런 거 상세 주요 확인해야 될 것들 이게 체크리스트야. 그 파트를 나눠서요 심사원들이. 그럼 이것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회사에서는 막 다 조치해놔야 되는 거야. 심사원들이 가서 막 보고 잘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이런 용도라고 보면 돼요. 무선 공유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간보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집에 있는 와이파이가 잘 설정이 돼 있나? 그거부터 점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든지 내가 잘 아는 뭐 PC방을 가서 하든지. 그러니까 그래도 와이파이 쓰는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점검하면 돼요. 자, 그래서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뭘 알려줄 거냐면 결함보고서 작성하는 걸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결함보고서도 그냥 막 만드는 게 이게 공식 문서야. 평가 가면 ISMS 가면 이거를 기관에 주는 거예요.
니네 점검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 수정 보완은 언제까지 제출해? 라고 이 문서를 주는 거야. 그런 문서도 잘 써야 돼. 이게 정해져 있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야. 정형화되어 있는 폼으로 써야 돼. 그래서 이것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러면 어때요? 내가 무선 취약점 점검에서 나온 것들을 쭉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하는 거니까 이거 갖고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각 PC를 요즘 이제 취약점 점검 가면요 보안 툴들을 많이 써. 그리고 회사에 갖고 있는 스크립트 코드들을 많이 써요. 그러면 SK 인포스에서 쓰던 스크립트 코드 있어요. 여러분들 각 PC를 점검하라 할 거야. 그걸 또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툴들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또 SK 인포스에서 실제 컨설팅하는 애들 쓰는 스크립트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 개인 PC에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할 거야. 그러면 패스워드부터 막 권한 설정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리포팅을 쭉 해줘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자기 PC 점검한 거를 해놓으면 돼. 하면 또 뭐 PC방 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PC들을 한번 점검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포팅을 내주면 된다. 그 문서가 딱 정형화되어 있어야 돼. 근데 요거를 이제 내가 주면 요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컨설팅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지난 학기까지는 여기까지가 체계를 잡는 게 목표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진화시켜서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보안 이슈 동향들. 왜냐하면 우리가 또 가면 회사에 그런 걸 서비스로 줘야 돼. 그러면 최근에 나온 보안 동향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집어넣고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만점을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샘플도 일단 올려놔 줄게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 요거 다음 거 다 보고 나서 근데 해줄게. 그러면 또 기말고사는 또 뭐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내요. 영준이 거 볼게. 다 그냥 다른 애들도 잘했는데 영준이가 그려면 잘해가지고 자, 포트폴리오 좀 화려하죠? 자, 이런 거 자기에 대한 것들 여기에 뭐 내가 본 거 갖고 이제 제공해 준 거 갖고 응용해서 쓰는 거야.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런 템플릿 주면 여러분들 응용해서 쓰면 돼요. 이 친구는 뭐 홍성익 교수님 연구실에서 뭐 그런 랩싱 뭐 연구 활동을 했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써놨어요. 연구 노트 했던 것들, 논문 내고 했던 것들. 이거 쭉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 이제 앞에는 자기소개, 뭐 자기별 뭐 성장, 뭐 성격, 장단점 뭐 그런 거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써줘야 돼. 교과는 뭐야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대부분 우리 이 로드맵 많이 써요. 전공 설명회 때문에 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 나는 어느 트랙을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좀 잘하는 애들은 뭐야? 성적. 얘도 보니까 어때? 전체 학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성적을 공개하고. 못해도 그냥 공개해. 알았죠? 영준이 같은 경우에 좀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애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 교과 활동도 관리체계, 뭐 창의 기초, DA 프로그램, IoT 프로그램 했던 걸 갖고 어때? 정리해서 올려놓는 거야. 누가 봐도 아 얘가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어떤 능력이 있네. 그걸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돼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 우리 회사에 맞나 안 맞나가 결정이 나. 그럼 실제 한번 보고 싶으면 어때? 서류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고서 어때? 인터뷰 가면 요 내용을 갖고 막 물어봐. 너 그때 정보보관리체계 때 공유기 점검했는데 이때 문제점이 뭐였니? 어떻게 해봤니? 아니면 또 여기서 뭐야? 이런 뭐 보고서 쓰는 거. 그래서 창의 기출 때 니네 아두이노 갖고 뭔가 만들었다는데 반려견 키울 때 이때 프로그램 짤 때 어떤 코드 갖고 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회사하고 관련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잘 만든 걸 또 템플릿을 보여줄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리면 된다. 20페이지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취업으로 학생들을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막 만들어 놓은 게 없어. 급히 만들다 보면 어때요? 니네가 갖고 있는 역량은 막 100인데 30%도 못 보여줘. 조급하게 작성하려면 이게 금방 안 나와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졸업 생각하고
계속 만들어가는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야. 자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들지만 만들어 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4학년 때 편해. 좀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도를 꼭 해보니까 우리 사업을 뭐 K모브, 링크 이런 것들 해보니까 취업할 때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의무적으로 막 하는 거야. 내 수업 듣는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해라. 그럼 내가 잘 못해도 기본 틀이라도 잡아놓으란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한기대 또 여러분들 또 공개할 건데, 자, 우리 추가 점수가 있어요. 추가 점수. 추가 점수는 뭐냐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온라인 콘텐츠가 정말 잘 만들어놨어. 교수님도 여기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뭐 올려놓은 게 있을까 하면 보고 이걸 같이 또 카피해서 올려줄게요. 뭐냐면 추가 점수에 이건 추가 점수. 한기대학교에 안 올라와 있냐? 잠깐만. 이 기존 자료를 다 갖다 쓰는 게 안 돼가지고. 그걸 한번 해볼까? 추가 점수 준다는 거 다 써놨었는데 작년에 안 보이네. 잠깐만요. 다시 돌아와서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내가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 뭐 내 컨텐츠 말고 다른 것들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보안 운영 관리 완투가 있어요. 이게 ISMS야. 보안 운영 관리 1은 8시간짜리. 보안 운영 관리 2는 12시간짜리예요. 온라인으로. 잠깐만 이게 한번 먼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사이트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이트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온라인 콘텐츠를 엄청 잘 만들어요. 특히 교수님이 여기서도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즘 최근에 핫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AI, VR,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강의 콘텐츠들이 여기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서 관심을 갖고 전체 과목 한번 볼까? 여기 보면 기술 공약에 보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90개나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거 보안 운영 관리 한번 해볼까? 보안만 검색해도 많이 나와요. 그럼 내 거 보안 운영 관리 1, 2가 그래도 인기 과목이야. 그래서 보안 운영 관리 1.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2개가 있어요. 정규 과정으로 돼서 해야 수료증이 발급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료증 발급을 포트폴리오에 집어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들은 사람들은 2점을 주겠다는 거야, 교수님이. 의무사항은 아니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한 거니까. 그래서 보안 운영 관리 1, 2. 그래서 그냥 듣는 거는 그냥 맨날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수료증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달 과정짜리를 들으면 돼. 그래서 시간 되면 요거를 추가 점수 받을 사람들은 보안 운영 관리 1, 2를 들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학기 말에 추가 점수 받을 사람들 올리세요 하면 수료증이나 수요 내력을 올려주면 돼. 그러면 추가 점수 2점씩을 줘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과목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에 보면 기술공학 쪽에 보면 진짜 자, 인공지능 한번 해볼까요? 요즘 빅데이터 분석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굳이 학원 안 가도 돼요. 다른 유튜브도 중요한데 얘네가 이거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그만큼 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여기 있는 한기대학교에 있는 것들만 공부해도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웬만한 거 다 공부가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 업그레이드. 올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막 인공지능 빅데이터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 하드웨어까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다 있어요. 여기는. 1100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었지. 그런데 블록체인, 뭐 하이퍼레터, CTM 보안 다 올려놨어요. 여기다. 근데 이제 보안 운영 관리가 우리 수업에 맞으니까 그걸 들으라 하는 거야. 어플리케이션 보안 쪽 듣는 학생들은 와이어샤크하고 그다음에 웹 프로그램 기초 과정을 들으라 해요. 추가 점수. 왜?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콘텐츠 여기 만들어 놓은 거니 있으니까 이걸 추가 점수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쪽에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요. 요즘 우리 정보 보안에서도 여러분 인공지능, 지능, 뭐 빅데이터 이게 안 들어가면 일이 안 돼. 보안 시스템들 전부 다 어때요? 지금 빅데이터, AI 다 써요. 지능형 관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전부 다 활용하면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통해서 공부해, 여러분들. 요즘 뭐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이런 사이트 보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학원 비싼데 갈 필요 없어. 이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만든 거. 이거 콘텐츠 하나가 거의 한 2, 3천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돼.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다. 촬영도 막 그렇게 하고 여기에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간 날 때마다 자기가 관심을 갖고 하라는 얘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수료증 같은 거를 활용해라. 그래서 추가 점수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냥 보고 나면 크게 많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한 것들 정말 그래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부담은 안 갈 거라고 봐요. 왜? 뭐 기말고사도 안 보고 수업 시간 했던 거 정리해서 리포팅 내면 되고 포트폴리오 아까 그 포트폴리오도 있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포트폴리오 한번 샘플 한번 이거는 나중에 올려줄게요. 뭐 K무브 자료도 있고 막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먼저 몇 개 보여줄게. 이게 출석이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전체 출석 체크해야 되나? 출석을 하려면 출석을 해야 되는군요. 전체 선택하고 출석 체크하고 시스템이 참 이게 안 좋아. 이상해. 수작업을 이게 이걸 해야 돼서 수작업을 해야 되나?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가 조금 더 하고 끝낼게요. 알았죠? 원래 50분 하고 10분 쉬는 게 맞는 건데 그다음에 실시간 줌 수업으로 바꿀 때도 어차피 1시간만 하는 거니까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포트폴리오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 수업을 나가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게 난 중요해.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승환이가 만들었던 건데 목차는 대부분 어때? 자기에 대한 소개,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다양한 활동들, 액티비티 같은 걸 넣어요. 일반적으로. 자, 이게 뭐 기본적인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승환이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007년도인가, 18년도에 이제 혁신성장할 때 첫 햇석구리 정보보호 전공장이었는데 잘 만들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승환이가 이렇게 잘 만들 줄 몰랐었어.
이거 갖고 이제 계속 이제 후배들한테 보여줬더니 아까 같이 그렇게 진화가 되는 거야, 포트폴리오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개인정보가 있어서 좀 다 지웠고요. 여러분들 보면 돼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 막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해외 취업 K무브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 과정도 있고, 또 교수님들이 막 준비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을 때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정리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는 여러분들이 명칭, 프로젝트 명칭, 목적, 개발 기간, 어떤 걸 배웠는지, 그리고 이 관련된 거 요즘 구글 드라이브나 뭐 기터브 같은 데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기업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쭉 이렇게 수업 시간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리포트를 하고 뭔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이렇게 포트폴리오들을 만들고, 액티비티는 이제 승관이는 학생 전공장 해가지고 이때 학생회 활동 열심히 했던 것들을 쭉 했고, 인증제 같은 걸 했었어요.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동인이가 이제 블록체인하고 지금 코인플러그라는 회사에 가 있어요. 요즘 블록체인 쪽에 잘 나가는 업체인데, 동인이가 이제 이거 만들 때 이제 되게 잘 만들었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요. 몇 개 샘플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왜냐면 여러분들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수업 시간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든 걸 보면 어때요? 내 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쓸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느끼면 와. 아까 승관이께 최초 모델이야. 내가 제공해 준 거. 그다음에 동인이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 보면 포트폴리오 이렇게 똑같이 썼고요. 각각의 어떤 것들에서 주요 내용을 좀 썼어. 자, 그리고 나서 개인에 대한 정보들, 여기 보면 뭐 C나 자바나 자기 역량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과거 경험이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첫 페이지로 뭔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 쭉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뭐 자기소개, 성장 배경, 그러니까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거, 성격이나 이런 거 MBTI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 회사 직무에 뭐 적합하다 그런 걸 쓰는 게 중요해. 상장 같은 경우도 있으면 어떤 내용, 여러분들 요즘 뭐 경진대 학교에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이런 상장 같은 거 어떤 거였는지 써주는 것도 중요해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는 요즘 PBL 수업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쓸 게 여러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교과목 로드맵 이렇게 쓰는 거는 잘 갖다 대부분 다 쓰고, 알았지? 성적도 어때요? 뭐 마지막에 4.5, 4.5 계속 어때요?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자기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교과목 스터디도 이렇게 했었던 거 내용 적어줬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 보고서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고, 뭐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디든 올려놓고 공유하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스터디 같은 경우 교수학습 개발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 돈도 주잖아.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캡슐 디자인도 여러분들 의무로 다 하고 있으니까 만든 것들. 그 다음에 여기도 볼 것들 목적, 개발 기간, 담당 업무, 어떤 걸 배웠는지 관련 자료도 이렇게 리포팅하는 게 중요해요. 유닉스 프로그램이 이제 수업마다 여러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이건 교수님 했던 어플리케이션 보안 쪽 관련된 것들, 창의융합 기초, 각 수업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결과물 그런 것들 넣어주면 좋고,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들도 이 친구는 이제 링크 과정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블록체인 과정은 막 되게 많은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다양한 것들 해봤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도 이 친구도 이제 동아리 활동, 여러분들 동아리나 이런 거 봉사 활동 막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코인플러그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잘했던 애들 거. 근데 또 마지막으로 일본 애들 거, 일본 해외 취업했던 거 한번 보여줄게요. K무브 한 애들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만들어 줬으면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2018년인가? 19년이었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네. 찬종이가 정보보호 전공 학생이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몇 개만 보여줄게요. 여기서 잘 만든 애들 거. 자, 얘네는 K부분은 일본 취업이 목적이다 보니까 일본어를 하는 애들이야. 근데 우리 정보보호 전공 애들이 좀 많았어요. 교수님 지도학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 듣는 애들한테 소개해가지고 대부분 했는데 일본어 못하는 애들이었어. 히라카나도 모르고 막 하는 애들이 한 8개월 열심히 받고 일본어로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포트폴리오로. 프로파일, 비교과 활동, 교과 활동에 대한 걸 했고요. 자, 이 친구도 워낙 잘했어. 탄종이가 지금 좋은 회사 가 있는데 자기에 대한 걸 이렇게 다 작성을 한다. 똑같아. 포맷은 어때? 자기에 대한 거 개발 언어들 쭉 작성을 하고 있고 자기소개 1호로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조금 일본어 교수님들이 봐주긴 하지만 대부분 자기들이 써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한 8개월 하니까 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게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K부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연락 주고 아마 이면재 교수님이 하고 계세요. 또 2학년, 3학년들은 혁신융합학부에 지금 글로벌 IT 전공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이런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일본에서 평생 살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1년 동안 정말 자기가 일본어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으로 경쟁력 쌓아갖고 하면 평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또 대단한 게 이 JPT 점수가 되게 높은 건데 이렇게 다 받고 했어요. 성적도 워낙 좋고 IT bench에서 이런 뭐 공부들을 많이 했었어. 전부 다 어때요? K무부 과정 같은 거 수업 시간 했던 것들 다 정리하고 있다. 전부 다 1호로 그 다음에 1호로 다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정도까지 다 한다. 그 다음에 동주 거 이 친구는 이제 멀티미디어인데 얘네가 간 데가 박스라는 회사인데 일본 업체 대표님인데 지원을 잘해줘요 거기가.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다 박스라는 회사를 다 갔어 애들이. 히다치 바로 막 밑에 있는 계열사인데 그래서 동주도 보면 멀티미디어니까 멀티미디어 관련된 스킬들을 갖고 다 했어요. 이 친구들 또 일본어 잘 못했어. 근데 하여튼 K무부 하고 나서 다 달라지더라 애들이. 그다음에 얘네 때 처음으로 일본 연수를 갔어요. 도쿄에 한 달. 그때 좀 많이 늘은 것 같아 애들이. 그리고 근데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는 못 가고 있어 지금. 근데 올해는 가능하면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도 15명 모집하는데 지금 15명 다 채우긴 했는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지원을 해봐요. 특히 2학년, 3학년들은 예비자 과정들 지금 글로벌 IT 전공에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주도 잘 만들었고요. 지금 보여준 거는 이제 해외 취업하는 애들도 어때요?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교수님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쭉 이제 전체적인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점수를 이렇게 아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이런 점수 같은 것들을 다 해가지고 영양평가로 점수를 줘요. 너 상위 40%까지는 A뿔, 나머지는 B뿔. 그만 알겠죠? 특별하게 문제 없는 이상은. 지금 쭉 소개했던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통계 항목에 대한 것들을 한다. 출석 20%, 역량평가 80% 하는데 포트폴리오가 들어간다. 종합결과보고서를 하고 그다음에 주간계획서는 여기 본 것처럼 우리 ISMS에 대한 것들 쭉 해놨고요. 프로젝트 이거예요. 포트폴리오 작성 후 제출하고 아까 컨설팅 보고서 제출하는 거. 그래서 혁신교과 과목이 된 거예요. PBL 수업으로. 우리는 컨설팅 보고서가 목적이다. 역량별 세부평가는 아까 같이 완성도 2개 다 잘하면 좋은 점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스마트해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교수님도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은 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오고 가고 옛날부터 우리 학생들이 교통으로 오고 가고 하는데 시간을 막 3, 4시간씩 막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영어 공부를 하든 뭐라도 하라고 막 가이드를 해줬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듣고
그 이동하는 거리가 세이브됐단 말이야. 세이브된 만큼 그걸 뭐야? 시간을 활용해야 돼. 아까 같이 한기대 사이트. 내가 관심만 있으면 요즘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대예요. 왜?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KUCW도 있고 한기대뿐만 아니라 한기대는 직장인들 중심이라고 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중심으로 많이 잘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야. 그래서 한기대 걸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석대학교 학교 도서관도 잘 돼 있어요. 또 도서관 사이트 한번 볼까? 또 도서관을 보면 여기에도 동영상 강좌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 강좌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고, 여기 보면 뭐 인원인 강의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영어부터 해가지고 IT 뭐 이런 것들 다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PPT 프레젠테이션 무료 디자인들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파워포인트는 여기서 샘플 다운 받아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 때 써요. 그리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 될 게 교환 쪽 있지만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막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프레젠테이션도 되게 잘해야 된다. 문서 작업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잘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제가 대략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3시간은 온라인 콘텐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들으면 돼. 근데 그 온라인 콘텐츠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거 우리 ISMS에서 만든 개인정보 인증제도가 있어요. 이 문서를 그냥 찍어놓은 거야 내가. 여기 보면 통계 항목들이 다 나와요. 보면 어떻게 칠 거냐면 자 요거에 대한 소개야. 요 문서를 전체 다 소개하는 거예요. 화면이 안 보이나 잠깐만요. 화면 공유 잠깐만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보이죠? 자 이 파일을 내가 또 다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이버 강의 찍은 거는 요 내용을 소개하는 거야. 여기에 구성들을 보면요. 자 실제 관리체계 기반 마련하는 거 어떻게 한다. 실제 증빙 자료가 뭐가 필요하다. 결함 사례. 여러분들이 뭘 많이 봐야 되냐면 요 결함 사례를 많이 봐야 돼. 이런 것들이 결함으로 발생하는구나. 이게 전부 다 뭐야? 실제 가서 컨설팅 점검해 보면 대부분 여기서 다 발생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이버 강의는 다 이렇게 찍어놨어요. 45차시로 요거에 대한 거 설명을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 된다. 그리고 주차별로 한 페이지로 맨날 정리해서 올려주면 돼요. 한꺼번에 내면 된다. 예전에 주차별로 하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린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제가 미션을 준다. 중간마다 미션을 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25분씩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나머지 시간을 뭔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대체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포트폴리오 최대한 많이 담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한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내가 아마 그 강의 콘텐츠를 뭔가 미션 임파서블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여러분 보고 한번 미션 임파서블 영상을 올리는 게 동영상을 유튜브로 올리려니까 이게 막 문제가 되더라고. 문제되는 게 뭐냐면 하여튼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필터를 해. 영화 같은 거 막 함부로 못 올리게 돼 있어. 하지만 내가 다음 주에는 잠깐 실시간으로 잠깐만 그 영상만 보여줄게. 알았죠? 그리고 콘텐츠를 한번 수업했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올려줄 거야. 우리가 사이버 강의로.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취약한 거를 막 찾아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실제적인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다기보다는 내가 봐가지고 그 영상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그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고 문제점이 뭔지만 리스트업을 쭉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첫 시작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내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냥 쭉 리스트업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다음 주. 그거 하고 나서 교수님이 이제 시험 출제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게요. 그리고 기존에 선배들하고 했던 자료는 다 올려놓을게요. 유튜브로. 그거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됐구나. 그거는 이해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는 내가 그 미션 임파서 그 부분을 좀 캡처라든지 뭔가 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방법을 찾아가지고. 유튜브에 못 올리지만 뭐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든지 뭔가 아니면 내가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가이드 해주면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액션 활동하는 걸로 할게요. 그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올려놓은 거는 이제 4주차 계속 올릴 거예요. 내가 시험 출제 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라고 알았죠? 그래서 내가 4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연락이 안 돼요. 온라인 콘텐츠를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보강은 아마 그 뒤에 1시간씩 실시간 줌으로 하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업 관련 질문 사항이요. 지금 비대면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 다 이해 가요? 교수님도 네. 이거 해봐서 아는데 네, 녹화는 끌게요.